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영제국 1편으로 잉글랜드가 16세기 최강의 해군이었던 스페인 무적함대를 어떻게 격파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 전쟁의 패배로 대륙에서 칼레를 제외한 모든 영토를 상실했던 잉글랜드는 약 1세기 후인 1558년 마지막 보루였던 칼레마저 상실하며 처음으로 섬나라가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에게 칼레는 대륙 팽창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칼레의 상실은 이제 거꾸로 대륙으로부터의 침공을 대비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특히 영국 해협 주변은 영국 쪽을 향한 남서풍이 자주 불어왔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함대가 항구 밖으로 나와 방어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잉글랜드는 대륙으로부터의 부단한 정보 수집을 통하여 적국이 어디로부터 쳐들어올지를 예상해야 했죠. 이렇게 하여 영국의 정보 수집 능력은 중세 시기부터 상당히 발전하게 됩니다. 게다가 북방의 이민족 스코틀랜드와는 이미 1000년 동안이나 서로 침공과 점령을 반복하는 상황이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의 숙적 프랑스와 오랜 시간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는 16세기 중반의 잉글랜드는 남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라 하겠습니다. 16세기 후반이 되자 아메리카로 향하는 신항로로 부를 쌓으며 유럽의 최강국으로 부성한 스페인의 영향력이 점차 잉글랜드를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는 독실한 카톨릭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일종의 종교적 공백지대로서 만충국 역할을 하던 네덜란드에 카톨릭만을 강요하며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네덜란드는 독립전쟁을 일으키며 항거하였습니다. 이에 스페인은 유럽 최고의 명장이라 불리던 알바 공작을 선두로 정예육군 5만 명을 파견하여 네덜란드의 독립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는데, 이것은 잉글랜드에게는 완충국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지요. 즉, 네덜란드에 스페인의 군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영국에게는 심각한 위협이었기 때문에 당시 영국의 재상 윌리엄 세시를 비롯한 잉글랜드 관리들은 이를 잠재적인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스페인과 전쟁을 할지 하친을 할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펠리페 2세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구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이 영국을 점령하고자 하는 목표를 잉글랜드인들은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잉글랜드가 전쟁을 하고 싶어도 스스로가 최강국 스페인을 제압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잉글랜드는 엘리자베스에 대한 고운을 이용한 철수 설득부터 독립을 하려는 네덜란드에게 무기를 지원하거나 해적을 이용하여 스페인 주둔군 보급을 차단하거나, 역시 해적을 이용하여 신대륙으로부터 금과 은을 싣고 운반하는 스페인 선박을 공격하는 등 영국에 대한 직접적인 선전포고에 구실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결국 잉글랜드는 비록 적국이지만 프랑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스페인의 부상을 저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양국은 1572년 4월 블루아 조약을 체결하여 스페인에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은 블루아 조약으로 스페인이 고민에 빠진 것을 알아채고는 스페인과 또 다른 비밀 협약을 통하여 만약 프랑스가 방어에 그치지 않고 네덜란드로 쳐들어오면 거꾸로 스페인의 편에 서기로 하였죠. 영국으로서는 스페인이든 프랑스든 관계없이 네덜란드에 타국의 군대가 배치되는 것 자체가 위협이었기 때문에 펼쳐진 절묘한 기만 외교술이었습니다. 영국 외교의 정부 중시는 세력 균형과 함께 대영제국을 지탱한 가장 큰 두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이런 기회주의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네덜란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기미를 보이자 1584년부터 영국은 스페인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하여 치밀한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네덜란드는 스페인을 막아낼 수 있는가?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차지하면 영국을 공격할 것인가? 그렇다면 스페인의 공격 수단은 무엇인가? 영국이 네덜란드 함락을 저지한다면 스페인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가? 네덜란드를 구원하려다가 프랑스와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런 질문들이었는데,
질문들은 모두 20가지가 넘을 정도였고,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수많은 정보 요원들이 대륙에 파견되어 세세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007이나 영국 비밀정보부의 전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영국 외교의 핵심은 외교부와는 별도로 정보 조직을 둠으로써 항상 모든 것을 2중 3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587년 드디어 무적 함대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잉글랜드가 꾸준히 수집한 비밀 대책 문서는 믿기 힘들 정도로 무적 함대의 동정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영국은 수상 프랜시스 월싱엄의 정보 분석을 통하여 그리고 네덜란드 고위생들에게 네덜란드의 요충지를 확보하게 하면서 무적 함대가 저지대에 기항하지 못하게 막으며 스페인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에게는 이 전략들을 완벽히 지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죠. 16세기의 최강자 스페인이 저물고 17세기의 새로운 강자 영국이 뜨게 되는 이 전쟁은 스페인 잉글랜드 전쟁으로 1604년 종료됩니다. 참고로 엘리자베스 여왕과 네덜란드 독립전쟁은 지난 영상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실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세력과의 다툼에서 승리한 영국은 새로 시작되는 17세기 재해권의 우선권을 잡게 되었고, 이제 내부의 부조리를 해결해야 할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그중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종교 문제로 표면화되어 있었던 왕권과 의회권의 대립이었죠. 1603년 여왕이 사망하였고 예상대로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통일을 바랬지만 양국 모두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꿈을 이루지는 못하였는데, 대신 처음으로 자신을 대영 제국의 왕이라 칭하며 양국을 통합시킨 왕으로 행세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제임스 1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는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 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의회는 타국으로부터 넘어온 새로운 왕에게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이어져 온 잉글랜드의 오랜 전통, 즉 의회의 특권에 대해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선 인물이 바로 엘리자베스 통치 시기에 검찰총장으로서 활약했던 에드워드 코크였죠. 그는 제임스 1세에게 국왕은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되고 법에 의해야 함을 충고하였지만 면직되었고 결국 9개월 동안 런던 탑에 투옥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영국은 17세기 내내 왕실이 정치의 주도권을 쥐느냐 아니면 의회가 왕의 권력을 빼앗고 정치의 중심에 서느냐 하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전의 결과 의회 권력이 승리하면서 영국 내에서 중세 봉건제의 붕괴는 가속화되었죠. 아울러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됨에 따라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좀 더 효율적인 생산수단을 찾는 노력을 지속하며 세계 최초로 근대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상 대영제국 1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